가운데 땅의 요정과 난쟁이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불신하였습니다. 공공연하게 전쟁을 벌인 적은 거의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요정과 난쟁이의 사이가 나빠졌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정과 난쟁이는 그 탄생부터가 매우 달랐습니다. 우선 요정은 일루바타르가 직접 창조한 종족으로 인간과 함께 일루바타르의 아이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태초부터 이들의 탄생은 예언되었고 발라드는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난쟁이는 발라 아울레의 작품입니다. 아울레는 직접 생명체를 창조하고 싶다는 마음에 몰래 난쟁이들을 만들었지만 일루바타르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루바타르는 난쟁이들을 기꺼이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두 종족은 탄생 과정 자체부터가 달랐기에 이들의 외형이나 생활 방식, 사고 방식도 매우 달랐습니다. 물론 계보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요정들은 대체로 자연을 사랑하였고 그 중에서도 나무와 바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난쟁이들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철과 은과 금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을 선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시대와 제1시대에는 요정과 난쟁이 사이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종족 사이에는 활발한 교류와 우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벨레리안드에 살던 요정들은 놀도르와 신다르였고 난쟁이들은 동쪽의 청색 산맥에 위치한 노그로드와 벨레고스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난쟁이들은 자신들의 주특기인 지하 건축술과 뛰어난 손재주로 모르고스와 맞서 싸우는 요정들을 도왔습니다. 요정왕 신골이 다스리던 도리아스의 수도 메네그로스는 땅속 깊숙이 자리 잡은 지하 요새였는데 벨레고스의 난쟁이들의 작품이었습니다. 필로드의 요새 나르고스론드 역시 난쟁이들의 도움을 받아 건축되었습니다. 난쟁이들은 또한 가운데 땅 최고의 대장장이들답게 품질 높은 감옥과 무기를 만들어냈고 요정들에게 선물하였습니다. 훗날 투린이 사용하는 도르로민의 용투구도 원래는 페아노르의 맏아들 마에드로스를 위해 난쟁이들이 만든 무구였습니다. 또한 저 유명한 전쟁 리르나이스 아르노 에리아드에서는 요정들을 돕기 위해 참전하여 용감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제1시대 말 두 종족 간의 사이가 틀어지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도리아스의 요정왕 신골에게는 두 개의 보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렌과 루시엔이 모르고스에게서 훔쳐낸 요정들이 만든 최고의 보석 실마릴이었고 다른 하나는 후린이 던지고 간 난쟁이들이 만든 최고의 보물 나우글라미르였습니다. 신골은 실마리를 나우글라미르에 박아 넣어서 가운데 땅 최고의 보물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침 당시 메네그로스에는 노그로드의 난쟁이 장인들이 있었기에 신골은 이들에게 작업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난쟁이들은 작업을 하면서 실마리를 차지하고픈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자 난쟁이들은 일에 대한 보답으로 나우글라미르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신골은 난쟁이들의 속셈을 눈치채고 분노하여 그들에게 치욕적인 언사를 내뱉고 도리아스에서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난쟁이들은 결국 신골을 죽여버렸고 나우글라미르를 훔쳐서 달아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정들의 추격을 받아 모두 죽었고 단 2명만이 살아남아 노그로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신골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갑자기 자신들을 죽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노그로드의 난쟁이들은 분노하여 도리아스를 공격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벨레고스트의 난쟁이들은 이들을 말리려고 했지만 노그로드의 난쟁이들은 듣지 않고 도리아스의 수도 메네그로스로 진격하였습니다. 요정과 난쟁이 모두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했고 메네그로스는 전란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난쟁이들은 도리아스의 대장 마블롱을 죽이고 나우글라미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신골의 보물창고를 약탈하였죠.
하지만 노그로드로 돌아가던 도중 난쟁이들은 베렌이 이끄는 녹색 요정들과 엔트들의 공격을 받아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다르 요정들은 처음 요정들이 깨어났을 때부터 자신들을 이끌어온 신고를 죽인 난쟁이들에게 원한을 가지게 되었고, 난쟁이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전해져 내려왔기에 두 종족 사이는 크게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쟁이들에게 원한을 가진 요정들은 신다르였고, 놀도르 요정들은 오히려 난쟁이들에게 여전히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2시대에는 에레기온의 놀도르 요정들과 크아자드 둠의 난쟁이들 사이에서 커다란 우정이 생겨났습니다. 반면 신다르 요정들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난쟁이들을 불신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놀도르인 갈라드리에는 에레기온을 떠날 때 크아자드 둠의 난쟁이들의 도움을 받아 로스로리엔으로 갔지만, 신다르인 켈레보르는 난쟁이들의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에레기온에 남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또 어둠숲의 왕 요르페르는 난쟁이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서 크아자드 둠이 번성하자 그 모습을 보기 싫어 북쪽으로 수도를 옮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실반 요정들은 신다르 요정들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난쟁이들을 불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크아자드 둠은 긴 수염 가문의 난쟁이들이 살던 도시로 노그로드에 살던 넓은 엉덩이 가문과 불수염 가문의 난쟁이들과는 다른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신다르 요정들은 모든 난쟁이들을 불신하였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제1시대가 끝이 나면서 벨레리안드가 분노의 전쟁 끝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자 노그로드와 벨레고스트의 난쟁이들은 동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크아자드 둠의 난쟁이들이 이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신다르 입장에서는 크아자드 둠이 결국 노그로드와 한 통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굳이 이런 역사를 생각하지 않아도 요정들은 난쟁이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난쟁이들은 워낙 비밀스러운 종족이라서 난쟁이 부족들 간의 차이를 다른 종족들이 알 리가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난쟁이들은 동족 간의 우위를 중요하게 여겼기에 노그로드의 난쟁이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래전 벌어진 대사건에서의 커다란 오해가 수천 년 동안 풀리지가 않았기에 제3시대 말에 이르러서도 요정과 난쟁이는 여전히 서로를 의심하였습니다. 에레기온과 크아자드 둠의 우정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였고 두 왕국도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에레보르의 난쟁이들은 이제 신다르뿐만 아니라 놀도르도 불신하게 되었고, 깊은 골에서 소린이 퉁명스럽게 굴었던 이유도 이것입니다. 로스로리엔의 요정들은 대대로 신다르 요정들의 지배를 받았기에 난쟁이들에 대한 의심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거기에 크아자드 둠의 난쟁이들이 발로그를 깨워버리는 민폐를 저지르면서 오랫동안 공포와 위협에 시달려야 했기에 난쟁이들에게 호의를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로페르의 아들 스란두일은 극단적으로 신다르 입장만을 고집했던 아버지보다는 덜했지만 여전히 난쟁이들을 고깝게 여겼습니다. 거기에 스란두일 특유의 고립 정책이 더해지면서 어둠숲의 요정들은 난쟁이들을 거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땅의 모든 민족을 위협하는 사악한 그림자가 찾아오고 있었기에 요정과 난쟁이는 이 해묵은 원한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미 제2시대에도 이 두 종족은 힘을 합쳐서 사우론에 대항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 주축은 놀도르 요정들과 크아자드 둠의 난쟁이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3000년의 세월 동안 갈등과 오해는 커져갔고 신다르 요정들과 난쟁이들이 힘을 합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황금용 스마우그가 죽자 에레보르의 보물을 두고 인간 요정 연합군과 난쟁이 군대가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법사 간달프가 오크와 와르그의 대군세가 외로운 산으로 진군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침내 간달프의 중재하에 요정, 인간, 난쟁이 군대가 힘을 합쳐서
이에 맞서 싸웠는데 이것이 바로 5군데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 깊은 골에서 반지 원정대가 결성되었고 어둠숲의 레골라스와 글로인의 아들 김리가 요정과 난쟁이의 대표로 그 일원이 되었습니다. 레골라스와 김리의 사이는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 로스로리엔에서 갈라드리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Do not repent of your welcome to the dwarf. If our folk had been exiled long and far from Lothlorien, who of the Galadrim, even Celeborn the Wise, would pass nigh and would not wish to look upon their ancient home, though it had become an abode of dragons? Dark is the water of Keled Zaram, and cold are the springs of Kibil Nala, and fair were the many pillared halls of Khazad Dûm, in elder days before the fall of mighty kings beneath the stone. She looked upon Gimli, who sat glowering and sad, and she smiled. And the dwarf, hearing the names given in his own ancient tongue, looked up and met her eyes, and it seemed to him that he looked suddenly into the heart of an enemy, and saw their love and understanding. 김리는 갈라드리엘을 사랑하게 되면서 요정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고 레골라스 또한 심경의 변화를 느끼고 난쟁이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레골라스와 김리는 둘도 없는 최고의 친구가 되었고 이 둘을 통해 요정과 난쟁이의 관계가 마침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시대 120년 아라고른이 세상을 떠나자 레골라스는 마침내 바다 너머 발리노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김리도 그와 함께하였는데 그것은 난쟁이와 요정 사이에 맺어진 바 있는 그 어떤 우정보다도 두터운 최고의 우정의 표시였습니다.